안녕하세요. 지혜의 기부 유희영입니다. 운동선수들에게 꿈의 무대로 꼽히는 대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짐작하실 텐데요. 바로 올림픽입니다.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불꽃투혼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고 유도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김재범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김재범 선수의 지혜의 기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는 유도 선수에서 지도자로 변신해서 열심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김재범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의 한심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제 어린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함께 살지를 못했었어요. 부모님 간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기도 했었지만은 그 또한도 제 운명이었고,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 손에 자랐어요. 너무 가난한 김천촌에서 할아버지 손에서 정말로 밥 끼니가 없었어요. 그냥 제가 배고픈 시간에 밥을 먹고, 그래봤자 제가 먹었던 거는 간장에 밥을 비벼 먹는 수준이었죠. 너무 어렵게 자랐었어요. 그래서 동네 붕어빵 아주머니가 저는 평생의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 탄 붕어빵을 먹기 위해서 그 앞에 서 있었던, 그냥 걔 되게 꼬질질하고 정말로 그 볼품없는 아이가 씻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탄 붕어빵을 먹기 위해서 기다렸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가난하게 태어나고 처음부터 넘어짐으로써 태어났었죠. 돌잔치를 해본 적도 없고 돌 때 이미 부모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뒤늦게 만나긴 했지만은 저는 할아버지 손에서 그렇게 배지미를 먹고서 저는 자랐었어요. 운동을 시작한 계기도 그랬던 것 같아요. 빵하고 우유를 준다 그래가지고 여러 운동 종목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뭐 육상도 하고 배드민턴도 하고 유도도 하고. 하지만 다른 운동들이 재능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공락금을 안 내고 갈 수 있는 게 유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유도를 선택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오로지 돈 때문에 시작하게 된 게 운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도의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얘기보다는 어쩌면은 돈을 많이 벌어서 배불리 먹고 싶은 게 제 목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유도를 했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선수 생활을 시작은 안 했지만은 그때부터 여러 가지 운동을 하면서 운동신경이 있다라는 소리는 많이 들었었어요. 하지만 재능을 있다라는 얘기는 못 들어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른 유전자랑 틀리게 타고난 게 있어요. 노력을 타고났어요. 그 지금도 얘기하지만은 타고나야 되는 거는 재능이 아니라 노력을 타고나야 된다. 거기에 하나 더 덧붙이자면 노력과 간절함이 타고나야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재능은 없었지만은 노력을 타고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부모님들이나 이제 후배들이 저에게 와서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물어볼 때마다 아직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저는 오늘 넘어짐에 대해서 얘기하지만은 유도에는 낙법이 있어요. 낙법이 있지만은 그 낙법이 꼭 실제로 육체가 넘어졌을 때만 치는 게 낙법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많이 넘어지는 것 같아요. 돈, 사랑, 명예, 가족, 사람, 사업, 일, 뭐 친구 간의 관계에서도 넘어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넘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야 되냐? 유도에서 낙법 치듯이 일어날 수는 없으니까요, 그죠? 하지만 넘어짐에 대해서 겁을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어떤 종목을 배우더라도 그 넘어짐에서 충분히 넘어지는 것부터 배워요. 스키도 넘어지는 것부터 배우고 유도도 잘 넘어지는 것부터 배웁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넘어지는 거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사람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기를 키워보면 알겠지만은 아이가 넘어질까봐 바닥에 매트를 깝니다. 그 매트가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매트예요. 내가 넘어져도 다치지 않고 다쳐도 빨리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낙법. 낙법을 치면은 안 다치니까 배웁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유도는 안 다치기 위해서 낙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낙법 자체는 다치지만 더 큰 부상을 입지 않기 위해서 배우는 게 낙법이라는 거예요. 잘 넘어지고 잘 일어나라는 뜻이거든요. 저는 이제 운동 스케줄에 대해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저는 이제 유도를 했지만은 이제 제가 국가대표 생활을 12년을 했던 것 같아요. 스케줄이 새벽 운동, 오전 운동, 오후 운동, 야간 운동,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새벽 2시에 혼자 일어나서 또 운동을 했었어요. 혼자서 매일 운동을 나가다 보면은 이제 늦은 시간에 이제 코치님들, 각 분야의 코치님들이 계신데 선수촌에서 이제 약주를 드시고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항상 운동장에 불이 켜져 있으니까 뭐지? 그러고서 한번 둘러보세요. 근데 항상 거기에는 김재범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참 웃긴 거는 저는 매일 나간 적이 없어요. 일주일에 고작 많이 나가면은 2번, 3번이었거든요. 근데 꼭 그분이 약주를 드시고서 들어오는 시간에 제가 마주치는 거예요. 그 한 분하고.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코치님께서 이제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선수 전체에 이제 김재범이는 매일 새벽 2시에 혼자 일어나서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고작 2번에서 3번이 다였는데, 그리고 나중에 되니까 천천히 다른 타부들 해가지고 저희 이제 그 운동장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몸이 힘들어갖고 쉬어야 되는데 2번, 3번, 뭐 많이 안 나갈 때는 뭐 1번 일주일에 그랬던 저가 이제는 매일 운동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저는 이제 거기 안 나가면 안 되는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매일같이 새벽 2시에 나가기 싫어도 나가서 운동을 하게 된 거예요. 왜? 저는 저와 의도치 않게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정말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좀 쉬고 싶고 놀고 싶고 자고 싶은데 왜 꼭 그렇게 마주쳤을까? 근데 그것 또한도 하나의 저에게 도움이 됐던 거는 저에게 느낌을 줬어요. 몸이 아파시더라도 그 자리 가서 쉬어야 되는구나. 한번 안 나가기 시작하니 못 나가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또한 저가 했던 것 중에 일지가 있었어요. 일지가 있었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일지를 썼어요. 일지를 쓰고 일지를 쓰고 일지를 쓰고. 근데 제가 즐겨했던 거는 전년도의 오늘은 어땠을까, 재작년에 오늘은 어땠을까 해서 다시 돌아보는 걸 좋아했어요. 기록이죠. 그런 제가 썼던 기록들을 보면서 좀 즐겼던 것 같아요. 작년에 오늘은 내가 아팠구나, 작년에 오늘은 시합이었구나, 근데 이겼구나, 졌구나. 시합을 하면서 참 많이도 지고서 울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의 저가 만들어졌는데, 많이 넘어지면서 배운 거는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고, 또한 모든 대회는 올림픽에 대한 연습 경기일 뿐이니 저도 상관이 없다라는 하나의 마인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그때 또 간염이 있었어요. 간염이 있었지만 또 준비를 합니다. 그때 제가 올림픽 대회에서 2등을 했던 것 같아요. 네, 2등을 하고 2012년도에 금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다시 기억이 나는 거는, 죽기 살기로 했더니 은메달이었고 죽기로 했더니
금메달이었더라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죽기 살기로 했어도 잘한 건데 그 살기를 빼버렸어요. 왜? 이제 나는 결혼도 해야 되고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 자식이 생길 거고, 근데 크게 벌어놓은 건 없고 난 이거 아니면은 지금의 와이프랑 살지도 못할 것이고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았어요. 진짜 죽어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부상은 이루 말할 것도 없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험한 운동을 하다 보니까 부상이 꽤 많았어요. 어깨도 많이 다쳤고 뭐 손가락, 팔꿈치, 무릎. 그때마다 들었던 거는 제 긍정적인 마인드지만, 두 다리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그리고 손가락 하나가 인대가 끊어졌어도 손 전체가 안 다쳐서 참 다행이다. 그리고 다칠 때마다 더 확신을 느꼈어요. 누군가가 방해하나? 내가 금메달 딸까봐? 더 이겨내게 된 거죠. 그리고 또한 저는 확신이 있었던 거는, 운동도 마일리지라 그러잖아요. 그동안 해왔던 제 운동이 얼마만큼의 강도가 있었던지를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게 부상이 와도 전혀 개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 남들은 한판승의 사나이라고 이야기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올림픽 금메달 따고 나서 한팔승의 사나이라고 나왔으니까요. 왼쪽 팔이 6급 장애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안 좋아요. 올림픽 경기장에 이제 끝나고 나서 한 기자님이 저를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지만은 저한테 그런 말을 던졌던 게 기억납니다. 김정은 선수 장난식이었는지 다음 올림픽은 패럴림픽을 준비해도 괜찮지 않나요? 그럼?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그 기자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기자님, 저는 패럴림픽을 나가도 괜찮습니다. 몸이 좀 아픈 것도 괜찮고요. 근데 기자님, 진정한 장애라는 거는 몸이 조금 아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장애가 아니라 몸도 마음도 멀쩡한데 자기 목표를 향해서 못 가는 사람이 오히려 장애가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라고 제가 던져요. 저는 제가 아픈 거에 대해서나 제가 어딘가에 불편하다고 해서 한 번도 낙심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올림픽 금메달을 따면서 제가 잠시 목표를 잃어버렸어요. 어떤 목표를 잃었냐면은, 이제 우리가 뭐 사실 오락실에 가서 끝판 대장을 깨도 그 오락을 하고 싶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길을 아니까 한 번 더 해보자라는 욕심이 생겨서 또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4년 아시안 게임까지도 금메달을 따고 16년도까지 제가 질주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다른 유전자가 있어요. 1등한테는 있는데 2, 3등한테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1등만 가지고 있어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유도 아닌 저는 어떤 종목의 운동을 했었어도 저는 1등이 됐을 거예요. 왜? 타고난 게 노력이기 때문에. 근데 1등한테는 있고 2, 3등한테는 절대 없는 것 중에 하나는 간절함이 있어요. 죽어도 지기 싫은 그 간절함이 있어요. 한 번은 제가 갑자기 나에게 악마가 와서 너에게 내일 당장 올림픽 금메달을 줄게. 대신에 너는 이틀 뒤에 죽어야 돼. 라고 나한테 제안을 한다면 참 어처구니 없게도 저 올림픽 금메달 가지고 이틀 뒤에 죽을게요. 라고 할 정도의 간절함이 누구보다 셌었어요. 내 상대가 다쳐서 부상이 입어서 시합을 안 나왔으면 좋겠고, 정말 2, 3등이 가질 수 없는 1등한테만 있는 미친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꿈을 꾼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종목이든 어떠한 일들에 있어서 학업이든 어떠한 사람들도 당연하겠지만은 눈을 떴을 때 꿈을 꾸고 눈을 감았을 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합장에는 시합은 이겨놓고 들어가는 게 시합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이에요. 그 말즉 훈련으로서 저의 이길 수밖에 없는 거를 이유를 만들어놔요. 나는 이길 수밖에 없게끔 제가 훈련으로서 만들어놔요. 주부 트레이닝이 있어요. 주부 트레이닝, 막 잘 당겨지지도 않는 주부 트레이닝. 체력을 좋다고 소문난 게 저였어요. 그랬었는데 한 기자님이 그래요. 김재현 선수 그러면 하루에 주부를 몇 개 땡기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정말로 저는 그렇게 해왔고 저 또한도 그런 길을 걸어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힘들 때부터 그때부터 숫자를 세렸기 때문에 제가 몇 개 땡기는지를 저는 알지를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슬럼프들이 굉장히 이제 보면은 잘 안 되고 넘어지고 풀리지 않고 아픈 거잖아요.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진 유전자였던 것 같아요. 슬럼프는 열심히 노력한 사람한테 오는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슬럼프는 열심히 한 사람한테만 오는 거지, 슬럼프는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절대 오지 않는 거거든요. 슬럼프가 왔을 때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박수를 쳐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슬럼프가 오지 않는 사람들은 참 불행한 것 같아요. 저는 운동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월요일, 화요일 날 이미 내가 체력을 다 소진했어야 됐거든요. 그리고 운동을 할 때 새벽 오전 운동 끝내고 나서 오후에는 외부 팀에 들어와서 유도를 연습을 겨루고 해야 되는데 있는 힘대 그대로 겨루는 걸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그냥 내가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상대하고 지금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하고서 그리고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그랜드슬램을 할 수 있었던 마인드 중에 하나는 제 몸을 되게 괴롭혔던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내 몸이 고통스럽고 힘들 때마다 저에게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저는 겁이 되게 굉장히 많은 아이였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는데 겁이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능력이 타고나고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재능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겁이 많은 사람들은요, 질까봐 두렵고 쟤한테 못 이기면 어떡하지라는 겁이 많고 쟤를 꼭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겁이 나서 운동을 더 나가게 돼요. 갑자기 누워 있다가도 질까봐 두려워서, 질까봐 겁이 나서 또 운동을 나가요. 또 막 합니다. 그 운동을 하고 나서 남들보다 더 하고 나면은 제가 자신감으로 바뀌더라고요. 생각해 보면은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걸 누군가에게는 꿈이고 목표일 수 있지만은 지금 돌아보면은 참 큰 무게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거는 제가 다른 일을 가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일 뿐이에요. 그걸 딛고서 제가 다른 일을 가는 하나의 통로일 뿐이에요. 저는 한 번도 꿈이 올림픽 금메달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의 목표일 뿐이었죠. 사람들에게 많이 얘기를 하고 동료들, 후배들, 제자들한테 이야기 많이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넘어져도 괜찮으니까 일어나기만 해. 네가 모든 대회는 올림픽 금메달을 위한 연습 경기일 뿐이야. 어떤 친구들은 또 저한테 얘기해요. 무엇을 먹어야지, 어떤 약을 먹어야지 좀 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선수 때 뭘 먹었어요? 라고 얘기할 때 저는 딱 그 한마디 합니다.
좋은 거 먹을 생각하지 말고 나쁜 거 하지 마. 정답이더라고요. 저 또한도 선수 시절 때 선배들하고 나가서 놀기도 해보고 해봤지만은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저도 지도자로서 그리고 아빠로서 배우지 못했기에 줄 수 없었는데 지금은 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지도자분들이 저를 키워주셨을 때 1등 하는 법은 가르쳐줬어요. 근데 쉬는 법을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쉴 줄도 몰라서 밖에 나가서 선배들이랑 어울려서 그냥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냥 음주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지 알았거든요.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잘 넘어지고 잘 쉬는 법을 전해주고 있지만 저도 아직 부족하기에, 그리고 또한 올림픽 금메달이란 수식어가 저에게 있지만은 저는 항상 겁이 납니다. 나 하나의 행동 하나 때문에 내 가족들이 상처받을까 봐. 그러면 사고를 안 치면 되잖아. 사건을 만들지 않으면 되잖아. 제가 하지 않아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기에 더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넘어진다라는 거에 겁을 많이 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겁을 내지 말고 항상 내가 꿈을 가진 거에, 목표를 가진 거에 믿음이란 매트가 깔아져 있다고 생각하고서 좀 넘어졌으면 좋겠어요. 넘어진다라는 거는 무언가의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넘어져 본 사람만이 일어섰을 때 얼마나 달콤한지도 알게 돼요. 자주 넘어지면은 아프겠지만 더 자주 넘어지면은 그게 희열로 바뀝니다. 또한 꼭 유도를 배우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낙법이라는 게 좀처럼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삶에서 항상 준비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하고 이런 소통을 했다라는 거에 저는 굉장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제가 어떤 말을 전달할 일이 있으면 이런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고 싶습니다. 네, 오늘 강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림픽 대회의 의의는 승리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가하는 데에 있으며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성공보다 노력이라고 합니다. 넘어질 준비를 하는 삶을 기억한다면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와도 다시 일어설 힘을 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올림픽을 준비할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을 응원하며 SK브로드밴드와 안양문화예술재단이 공동 기획한 지혜의 기부,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